난청이 있는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정상인보다 무려 5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더 무서운 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뇌가 실제로 위축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89세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지난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귀와 뇌에 숨겨진 연관성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현재도 매일 병원에 출근해 정밀한 수술을 집도하고 있으며 수술실에서 간호사들의 작은 속삭임까지도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 역시 12년 전 77세가 되던 해에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중등도 가뭄신경성 난청이었죠. 의사로서 이 병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실제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환자 이름을 까먹고 심지어 집에 가는 길까지 헷갈리는 일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89세의 나이에도 미세한 청력 변화까지 진단해낼 수 있고 클래식 음악회에서 바이올린의 섬세한 떨림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청력 개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난청과 치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무서운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5가지 비법을 통해 여러분도 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진실을 깨닫게 된 건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77세 되던 해, 저 자신이 난청 환자가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환자들 말소리가 조금 웅얼거리는 것 같고 집에서 텔레비전 볼 때 가족들이 소리가 너무 크다고 불평하더라고요. 특히 손자가 방에서 부르는 소리를 못 듣고 지나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 차트를 보다가 갑자기 멍해지는 순간들이 생겼어요. 이 환자가 누구였지? 하면서 잠깐 기억이 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넘어갔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평생 외우고 있던 환자 이름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진료해온 정말순 할머니를 보고도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진료 내용을 기록하다가 아까 뭐라고 했더라? 하며 헷갈리고 심지어 집에 가는 길을 잠깐 잊어버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하는 순간적인 혼란이 왔어요. 몇 초 만에 정신을 차렸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나이가 나이인데 어쩔 수 없다며 은퇴를 권했어요. 이준호 선생, 이제 쉬셔야 할 때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의 직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뭔가 다른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그때 문득 제가 평생 연구해온 이비인후과학이 떠올랐어요. 귀와 뇌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난청이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 아니면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 그때부터 저는 모든 연구 자료를 뒤졌습니다. 난청과 치매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발견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20년 추적 연구 결과였습니다. 난청이 있는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정상인보다 5배나 높다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것이 뇌의 구조적 변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뇌 영상 연구 결과였어요. 난청 환자들의 뇌를 촬영해 보니 청각을 담당하는 측두엽이 눈에 띄게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영향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까지 미친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 발견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귀로 들어오는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신경 네트워크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뇌는 쓰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데 청각 자극이 없으면 관련 뇌 영역들이 서서히 퇴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보청기나 수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이미 위축된 뇌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뇌 자체를 다시 훈련시키는 것이었어요. 의학 논문들을 더 파고들면서 신경가소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뇌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그때부터 제 인생의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50년간 의사로 살아온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실험은 제 자신을 환자로 만들어 치료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난청과 치매에 숨겨진 고리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거든요.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어르신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이 달린 중요한 정보니까요. 혹시 요즘 남의 말 한마디 듣고 나면 왠지 모르게 녹초가 되시나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바로 난청 때문에 뇌가 과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뇌는 본래 게으른 탐정과 같습니다. 명확한 정보를 좋아하고 불필요한 노력을 최소화하려고 하죠. 그런데 난청이 생기면 뇌로 들어오는 소리가 뭉개지거나 단어의 일부만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뇌는 남은 단서를 총동원해 퍼즐 맞추기를 시작하죠. 아, 저 사람이 사과라고 했나? 아니면 감자인가? 이런 추측과 검증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저는 70대 김정호 교수님을 보며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은퇴 후 가족 모임만 다녀오면 하루 종일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료해보니 난청으로 인해 뇌가 대화 내용을 파악하느라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뇌의 과부하는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난청이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 전체를 위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뇌 피로를 줄이려면 우선 귀에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는 얼굴을 마주보고 또박또박 말하도록 부탁하시고 배경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가능한 한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에 갑자기 노출되면 오히려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어폰 사용 시 60% 음량을 넘지 마시고 귀지를 면봉으로 파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들어 남의 말을 듣고 나면 유독 피곤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그 식단이 오히려 귀를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침묵의 독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 70대 박순례 할머니께서 귀가 먹먹하고 텔레비전 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 중등도 난청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병원에 오실 때마다 증상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자세히 물어보니 할머니께서는 평소 국이나 찌개를 너무 좋아하셔서 밥 대신 말아 드실 정도였대요. 염분 때문에 혈압이 높아져 귀의 미세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졌던 겁니다. 우리 귀의 달팽이관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아주 예민한 기관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죠. 짜고 기름진 음식은 이 미세 혈관을 망가뜨리고 결국 귀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저는 할머니께 싱겁게 드시라고 조언했고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귀가 뻥 뚫린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좋아지자 귀가 다시 제 기능을 찾은 거죠. 뇌로 가는 혈액도 맑아지면서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나 젓갈류는 양을 줄이세요. 대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나 토마토를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갑자기 소금을 완전히 끊으면 어지럼증이 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여가시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국물 요리를 특별히 좋아하시나요? 많은 어르신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신경학적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조용한 환경은 오히려 뇌를 병들게 합니다. 뇌는 끊임없이 소리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빗소리, 새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같은 다양한 배경음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고 연결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차단된 무음의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해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75세 최동수 어르신의 경우가 전형적인 예였어요. 시골로 이사를 가신 후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며 찾아오셨거든요. 검사해 보니 청력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문제는 너무 조용한 환경이었습니다. 치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과 감각 차단은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원칙에 따라 작동하거든요. 이런 분들께는 어떤 방법을 권할까요? 이제부터라도 창문을 열고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작은 소리로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음 CD를 배경음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어요. 너무 자극적인 소음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소리 위주로 선택하시고 밤에는 적절한 정적도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집은 하루 종일 얼마나 조용한가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70대 환자분께 제가 특이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다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웃으셨죠. 그런데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8세 정말순 할머니가 선생님, 요즘 손자 이름이 바로바로 떠올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82세 김철수 어르신은 30년 전에 들었던 노래 가사까지 생각난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도적 듣기의 힘입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면 뇌는 그 소리를 분석하기 위해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죠. 더 놀라운 건 이 훈련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면서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거예요. 특히 고주파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주파 소리부터 먼저 들리지 않게 되는데 이 고주파 영역이야말로 뇌를 가장 활발하게 자극하는 주파수거든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같은 자연음에는 풍부한 고주파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커피를 내리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가족의 발소리 등 평소 무시했던 소리들을 의식적으로 들어보는 겁니다.
각 소리의 특징을 머릿속으로 묘사해 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에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오래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명상이나 종교적 수행과 혼동하지 마시고 단순히 소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새소리에 집중해서 들어본 게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아침 병원에 나와서 하는 간단한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귓불 잡고 당기기입니다. 귀에는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귓불을 만져보면 생각보다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귀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85세 송영철 어르신께서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졌다며 찾아오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귓불의 상태였어요. 역시나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매일 3분씩 귀 마사지를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 어르신께서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기억력도 좋아졌는데 귀도 훨씬 잘 들려요. 귀 주변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청력과 뇌 기능이 동시에 향상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손으로 귓불을 잡고 아래로 10번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그 다음 귓바퀴 전체를 위아래로 접었다 폈다를 10번 반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귀를 잡고 앞뒤로 둥글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너무 세게 당기면 귀가 아플 수 있습니다. 살살 부드럽게 하시고 귀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을 때는 피하세요. 또한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앉아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귀와 연결된 신경과 혈관이 자극되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제가 89세에도 20대 같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귀 주변을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통해 난청과 치매의 숨겨진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뇌가 왜 피곤해지는지 알아봤어요. 난청이 생기면 뇌는 불완전한 소리 정보를 해석하느라 게으른 탐정에서 과로하는 수사관이 되어버립니다. 김정호 교수님처럼 가족 모임 한번 다녀와도 하루 종일 녹초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무서운 진실이었습니다. 박순례 할머니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짜고 기름진 음식은 귀의 미세 혈관을 막아 청력을 떨어뜨립니다. 소금은 정말 침묵의 독이었어요.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니 2주 만에 귀가 뻥 뚫렸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죠. 세 번째로는 조용한 환경의 함정을 다뤘습니다. 최동수 어르신처럼 너무 조용한 곳에서 살면 오히려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해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는 다양한 소리 자극을 통해 활발하게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의도적 듣기의 놀라운 효과였어요. 정말순 할머니와 김철수 어르신이 3개월 만에 기억력 개선을 경험하신 것처럼 주변 소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귓불 마사지의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렸죠. 송영철 어르신이 한 달 만에 기억력과 청력이 동시에 좋아지신 것처럼 매일 3분의 작은 투자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귀와 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귀가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고 뇌가 활발해야 귀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난청과 뇌의 숨겨진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뇌는 소리를 먹고 사는 기관입니다.
게으른 탐정 같은 뇌가 불완전한 소리 때문에 과로하면 치매가 찾아오고 무음의 환경은 뇌를 병들게 합니다. 짜고 기름진 식단은 귀의 미세혈관을 막아 뇌에 영양실조를 일으키죠. 하지만 희망적인 건 의도적 듣기와 간단한 귀 마사지만으로도 뇌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이처럼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제가 77세에 시작해서 89세인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방법들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85세 박정자 할머니는 6개월 만에 30년 만에 새소리가 이렇게 예쁘게 들린다고 말씀하셨고, 78세 이동철 어르신은 손자와 대화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감고 10분간 주변 소리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귀와 뇌는 하나입니다. 귀를 살리면 뇌도 살아나고, 뇌가 건강하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나이를 20년 젊게 만드는 혈액순환 개선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봐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소리를 들으며 뇌를 젊게 만드시겠습니까? 제가 89세에도 젊은 뇌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좋은 치매 예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